자, 앞에 계시는 우리 비교적 젊은 분인데 오늘 또 나오셨는데.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게 된 계기를 좀. 네, 공감을 하시고 하시는데 편하게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주시고 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성경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준비 없이 이렇게 나와서 발언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불러주셨는데 나오지 않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준비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제 문장들이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부정선거라는 이 주제를 인지하게 된 지가 몇 주 안 됐습니다. 이번 총선을 마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연치 않게 너무 궁금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로 선거 결과를 제가 다 다운받아가지고 몇 가지 지역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접근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에 제가 이번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정말로 지지를 보냈던 몇몇 후보님들의 지역에 대해서 과연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지했던 분이 어떻게 이기고 졌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 싶었고 순수하게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겁니다. 저는 심지어 그때까지 그 순간에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인터넷으로 부정선거라는 데이터부터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개의 지역들을 골라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수치를 비교해 본 결과 제가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기본적인 4년제 대학 정도의 교육을 배웠다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만큼 수치가 사전선거의 수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에 비해서 지는 그 수치와 그리고 그 갭, 사전투표에 있는 갭과 본투표에서 나타나는 갭의 차이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이건 확률상으로 고등학교 수학 정도만 배워도 이 수치는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인데 싶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사전투표보다 본투표가 다 일률적으로 2배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여당이 이기는 거는 다 모두 다 전 지역이 2배 가까이 이긴 겁니다.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이게 혹시 부정선거라는 건가? 라는 거를 처음으로 떠올리게 됐는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관위라는 단체를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의심에 들어가서 이 기관을 호도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전체의 어떤 선량하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뢰를 깨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어본다고 해도 너무도 이상했고 저는 결국에서야 서울에 있는 전 지역을 제가 다 다운받아가지고 전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 네. 그 결과 저는 이제 그 순간부터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도 이상하다. 서울의 전 지역이 이렇게 보이고 있구나. 이거는 정말 누군가가 수치를 만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수치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선관위에 부정에 대한 것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파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일개 시민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뒤져서 언론이 보여준 기사나 뉴스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는데 더 황당한 것은 최근 선관위에서 채용 비리가 터진 거였습니다. 여러분, 채용 비리가 몇 건만 터져도 저희는 이것이 사회에서 엄청난 정말 중요한 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선관위의 비리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200명이 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채용 비리가 다른 비리와 견주었을 때 정말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채용비리라는 것은 서로 그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에서 꼭 지켜야 하는 주요한 어떤 사명의식과 직함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권한과 책임과 그런 것들을 모두 묵살하고, 이 사람이 나를 뽑아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뒤를 봐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여기를 꽂아줬는데, 이런 것들로 먼저 결탁돼 있다는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투표에 대한 어떤 비리가 일어나도 절대 밖으로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옆에 앉아있는 내 부장님, 내 과장님, 내 위에 있는 팀장님이 나를 꽂아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을 발휘했을 때 누가 그것을 먼저 나서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어떤 채용 비리라는 것에 그 비리 자체가 이 조직이 자정작용이라는 부분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수면으로 떠올릴 수 없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여태까지 저희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의혹을 심지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이미 이전 대선, 이전 선거, 총선에서부터 무수한 데이터, 제가 확인한 데이터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오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것이 이 부정선거로 인해 어쨌든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쪽이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이것이 결코 여당과 야당이 갈라치기를 해서 어느 한쪽만 주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 힘이 없는 정말 평범한, 그러니까 정치에 정말 특별한 권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일수록 이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나라의 정치가 나의 삶을 바꿔줄 거라는 그 희망, 그 꿈이 실현하는 것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거가 잘못됐는데, 선거가 부정하다는데 왜 여당이 국민의힘만 나와서 얘기해야 하며, 심지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선관위 인사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여당에서 나온 인사를 선관위 인사에 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서,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인사들이 선관위 중요한 자리에 다 박혀 있으면서 이러한 어떤 부정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권력을 가질 때에 힘써서 나섰던 그 열정만큼 우리는 명백하다. 우리는 권력을 가질 때나 그 권력에 대한 어떠한 의혹을 받았을 때나 우리는 똑같은 힘을 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다라고 나서지 못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당만 나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선관위에 야당의 인사를 앉혀온 그 모든 권력자들과 책임자들이 그들이 정말 깨끗하고 명백하다면 더욱더 나서가지고 국민 앞에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 마이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관위가 지금 감찰을 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라는 얘기를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각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대답을 회피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마지막 이유는 여기 이렇게 나와봤는데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고 더 멀리 사시고 그러신 분들이 여기에 지금
1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4년을 나와 계신다고 합니다. 도무지 그리고 여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수의 어떠한 분들만 나와서 얘기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 참여를 하면 너 왜 다수가 아닌 저 소수의 편에 서서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더 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 소수밖에 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개탄하면서 저라도 나와서 여기서 지금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린 것 같은데,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더 가지고 알아주고, 저 사람이 오늘 처음 나가서 이 마이크까지 잡게 된 이유에는 도무지 어떠한 절절한 마음이 있는지 제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박수 함께 주시고. 강하고 훌륭하다. 저는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 떠오르는 것은 이미 이전에 조국 사태와 같은 이 사회에서 어떤 불공정과 정의와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이미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무수하게 터져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고, 그 목소리 내줌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것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저는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그 청년들, 그 목소리를 내줬던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금 이 채용 비리는 조국 사태와 맞먹고 그 이상이 됐으면 이상이 됐지 더 덜한 사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젊은 청년들에게, 살기 힘든 젊은 청년들에게, 어쩌면 이미 목소리를 많이 내주었던 젊은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또 부탁한다 얘기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진정해. 이거는 또다시 젊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유우파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발걸음을 떼고 활동하신 우리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 자리 더 나와서 더 많은 나이대와 더 많은 연령과 더 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마다 우파들 안에서도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우리의 문제의식, 그것으로 똘똘 뭉쳐서 저희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저는 감히 저희 자유우파가 앞으로 더 결속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저 또한 오늘 이렇게 나와서 듣고 발언하는 이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5월 9일 네, 전산 서버 이제 오늘 지나면 오늘 네. 이미 지어졌죠 이제? 네 맞습니다. 여기. 오늘 지어졌습니다 전산 서버가. 아니, 네. 그러니까 오늘 지나면은 그러니까 이제 끝이 다름없어요. 전산 서버 선거위원회의 전산 서버가 가장 중요한 증거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근데 그게 오늘 지나면 이제 다 사라집니다. 그게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제 사라지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슴이 진짜, 이거는 부정선거가 지금 아예 제도가 돼가지고 부정선거 제도가 됐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계속 문재인 이후로 부정선거를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를 국민들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무관심해요. 알고는 있으면서 무관심한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그리고 사전선거 조작도 중요하지만 이번부터는 특징적인 게 본투표를 조작해서 본투표. 그러니까 선거에 관심 없어 보이는 지역구들, 그런 지역구들을 중심으로 본투표를 조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투표를 조작하면은 이제는 정말 끝이다. 왜냐면은 정말 이제는 얘네들이 선관위가 선거 조작 기술도 나날이 발전해요. 나날이. 그래서 이제 본투표를 조작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지역구 예를 들면은 간악을, 금천, 그다음에 구로을 이런데 보면은 본투표도 조작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재명 지역구 이런 데잖아. 이재명 지역구 이런 데 다 몰려가가지고 이거 부정선거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하니까 다른 지역구들에서 본투표를 다 조작한, 그러니까 선거에 관심 없어 보이는 지역구들한테 이제 본투표를 조작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얘네들이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오랜 노하우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이게. 그러니까 이해찬이 뭐라 그랬어요? 100년 집권론, 이해찬 해골치 안에 100년 집권론 알죠? 100년 동안 자기들이 집권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그런 말을 어떻게 왜 했겠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왜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작하니까. 100년 집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북한 왕이잖아요. 그것도 왕조잖아. 북한 왕조도 100년 안 됐단 말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도 100년이 안 됐는데 민주당 이해찬이 100년 집권론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부정선거 하겠다 이게 아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부정선거에서 얘들이 얻는 게 뭐냐? 얘네들이 하는 목적이, 부정선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민주당 애들이 하는 게 사법개혁이잖아. 사법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주당이가 법대 출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사법개혁이에요. 사법개혁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대한민국 공산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아예 그러니까 나라의 그 모든 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전체주의 국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배우가 누구냐? 중국 공산당이 차이나머니 알잖아. 차이나머니 뒷돈 굉장히 큰 돈이에요. 좌파들이 모금운동 하면은 갑자기 순식간에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그 돈이 어디서 오냐? 중국 공산당에서 오는 거예요.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 돈 엄청 많아요. 중국 차이나머니라는 말 굉장히 키워드잖아요. 굉장히 흔하게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그게 중국 공산당이 일부러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돈을 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언론 모든 기관에 돈을 줘요. 그래서 이 나라를 나중에 먹는 거예요. 나중에 홍콩처럼 홍콩 먹혔잖아요. 지금 홍콩 먹혔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먹히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먹힌 거랑 다름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홍콩 그때 젊은 사람들 이제 그때 늦게만나마 깨어나서 프리 홍콩 외치고 공안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그거 죽어가는 거 그런 방송 봤잖아요. 근데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너무 늦게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 안 깨어나고 있거나 무관심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늦었어요. 사실 지금 이번에 부정선거 이거 확실하게 부정선거 이거 안 잡아내면은 대한민국도 끝났다. 정말 끝난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5월 11일 날 대통령 사저 앞에서 또 집회하잖아요. 부정선거. 네. 그때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자식들 손 잡고 나와야 돼요. 진짜. 왜냐면은 진짜 나라 지금 먹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지금 그러니까 아주 오래부터 역사가 얘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려고 이거를 깔아놓은 밑바닥 작업이, 물밑 작업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해찬이 자신있게 100년 집권론 이 말 한 것도 우리는 옛날부터 이미 준비를 해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금천 지역구가 있어요. 그 지역구. 근데 좌파 지역구라고 불려요. 왜냐면은 부정선거를 엄청 쉽게 하려고 계속 좌파 지역구다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금천 성간이 건물이 있어요. 근데 금천 성간이 건물에 금천 호남 향유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유기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서로 거의 한 집안 식구죠. 거의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한 집안 식구니까 얼마나 부정선거 하기 쉽겠어요. 뭐 마음만 먹으면 부정선거 뭐 한 집안 식구인데 바로 뭐 그냥 밑집 아랫집인데 엄청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보니까 네이버 길찾기에 금천 성간이부터 금천구 호남 향후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두 곳의 목적지가 동일합니다. 두 곳의 목적지와 출발지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럼 뭐야? 그러면은 호남 향후에 여기가 굉장한 의문점이 드는 곳인 거예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곳. 굉장히 호남 향후가 각 지역구마다 호남 향후회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부정선거를 굉장히 쉽게 하는 곳으로 보인다. 이번에 당일 선거에서 호남 향후회가 굉장히 이렇게 밀집하게 선관이랑 같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곳은 당일에도 부정선거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굉장히 옛날부터 다 같은 한패 그러니까 한패 거의 얘네들이 거의 진짜 아마 경찰 조직도 좌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로 그러니까 공무원 가산점 이거 뭐지? 5.18 국가 유공자 점수 있잖아요. 5.18 국가 유공자 점수 있죠. 공무원 채용할 때. 그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나 이 사람들이 호남 출신자들은 거의 대체로 좀 좌파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공무원이나 이렇게 등용해서 그러니까 경찰 조직도 굉장히 많이 좌파화된 것 같아요, 경찰 조직이. 그래서 뭐 경찰, 호남 향후회, 그러니까 이쪽에 판사는 이미 그쪽 좌파들이 굉장히 많고 이미 좌파로 깔려있고 문재인이 좌파로 다 이렇게 해왔고 문재인이 이미 그냥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러니까 언론, 방송 이런 데도 다 해서 이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모든 물밑 작전이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할 수 진짜 이거를 얘들은 너무나 이렇게 한 집안 식구예요. 그냥 다 결집돼 있어요. 딱. 그러니까 만약 얘네들이 밝힐 수가 없는 게 자기가 발설하면은 내 아들 딸의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성관이 봤잖아요. 성관이 채용 방식이 엄마 아빠가 성관이 직원이면은 아들 딸도 성관이 직원이야. 그런 식 나라 돈으로 월급을 받지만은 채용 방식은 울덜끼리.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설할 수 없는 게 발설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내 가족이 다 죽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아주 지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는 부정선거에 그러니까 동참하면은 모든 집안 식구들을 이제 이게 목숨줄이 다 갈려 있으니까 얘네들이 발설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너무너무 긴 역사 진짜 우파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좌파들 잔머리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얘들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이면은 정권을 못 잡아. 못 잡죠. 네, 옳습니다. 왜냐면은 재산 뺏고 있어요. 지금 나이 든 사람들. 왜냐면은 좌파들 정책이 다 같이 가난해지자 이런 정책이잖아요. 다 같이 가난해지자 이런 정책이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보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열심히.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진짜 지금 엄청난 부정선거가 이 역사가 너무 부정선거 역사가 너무 깊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잘 모르죠. 왜냐면은 이게 근데 어느 정도는 약간은 알 것 같은데 다 이게 울덜끼리 다 이게 유기적으로 다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성간이랑 그 다음에 판사도 이제 그냥 다 좌파. 네, 그렇죠. 한 패거리요.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를 할 마음이 없어요. 부정선거 조사할 마음이 없어요. 강제로 하게 해야 합니다. 진짜 부정선거를 조사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부정선거를 부정선거 조사해달라고 뽑아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부정선거를 조사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윤석열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파는 아닌 것 같아요. 좌파 감추어진 좌파.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우파의 트로이 목마? 약간 우파를 오히려 우파를 윤석열이 이번에 의대 정원 이거 해가지고 날라간 우파 표가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실 우파의 트로이 목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뭐 그래도 이재명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은 말은 할 말 없어요. 왜냐면 선택지가 이재명이면 이재명보다는 또 윤석열이 낫겠죠. 근데 부정선거 진짜 이거 이번에 진짜 부정선거 이번에 척결 안 하면은 나라 끝. 그리고 중국 공산당 얘네한테 진짜 우리나라 지금 진짜 먹혔을 수도 있어. 진짜 얘네들이 뿌려놓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론, 방송, 정치인, 법원 이런 데다 다 엄청나게 뿌려놓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얘네들이. 근데 국힘한테도 저는 뿌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국힘도 부정선거 있는 거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힘 후보자들이 자기가 낙선됐어요. 그러면은 뭐라도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상은 누가 줄 거예요? 저는 중국 공산당이 돈을 줄 거라 생각해요. 걔들한테도.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걔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 대가는 나라죠. 나라. 이 나라 바치는 거죠. 맞습니다.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냥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를 수사할 마음이 없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생각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마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힘이 없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국민들이 최대한 많이 60대, 70대들이 자식들 데리고 자녀들 30, 40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리고서는 이제 나와서 같이 이제 시위해야 돼요. 왜냐면은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진짜. 이제 이번에 넘어가면은 끝. 정말 끝. 이번에 왜냐면은 사법개혁 저번에 어느 정도 했어요. 저번에 얘네들이 저번에 이제 민주당 애들이 180석 됐잖아요. 얘네들이 제법 해놨어요, 사법개혁을. 근데 이번에 이제 마무리 작업 다 하면은 나라는 전체주의로 간다. 왜냐면은 이제 나라의 모든 걸 이제 법을 바꿔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뽑은 사람들이 법을 바꾸는 거야. 니네들이 원한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부정선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라 이제 전체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면은 무조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군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정말 군에서 자유우파 사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 나라에 썩은 모든 정치, 언론, 방송, 법원 이쪽 다 썩어 빠졌어요, 솔직히. 다 썩어 빠진 이 모든 거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사실 쿠데타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예, 5월 11일 날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대통령 사저입니다. 그 앞에 모두 자식들 손 잡고. Why you're not investigating? What are you doing?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반려견이랑 놀 때가 아닙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첫째, 선관위, 중앙선관위, 정보일개 5팀. 정치에 관심이 없으라고요?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김앤장 전 국민 잘 들으세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률과 정책으로 우리들의 기업활동과 우리들의 의식주가 제한을 받는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생명과 재산과 타이틀을 내려놓으며 대통령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데이팅 앱하고 마약하고 클럽 가고 술 먹고 깔깔대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성형하고 마사지 샵 가고 그런 거 할 때인지 국민 여러분들께 딱 2가지만 요구합니다. 첫째, 중앙선관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좌파가 좋아하는 게 고려 연방제지요? 김대중 정신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가 영부인님의 인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자 손녀랑 자식들이 아니라 두 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아시냔 말입니다. 대치동, 압구정, 청담동, 도곡동 묻습니다. 광장 변호사들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나라가 급박한 일구라면 그 여권 가지고 해외 나가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유럽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을 K컬처로 대접하고 대우해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교부에 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대중 정신? 대한민국의 안보국 직원들 3,000명을 공중분해시킨 게 김대중 정신입니까? 이제 모든 선택과 책임은 창조주가 준 그 권한 대통령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정치판에 풍정대화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나라를 살리십시오. Dear my President Yoon, I will actually proclaim that what you are doing right now will be actually recorded in front of the 8 billion people. Why you are scaring of Chinese Communist Party? Already in the AUKUS, FBI, CIA, NSA, CISA, and also all the security intelligence officers know that Korea government are becoming corrupted. What are you scaring for? I proclaim that 은나라 왕실 서류 가문으로 명하노니 베이징을 왜 두려워합니까? 주식회사 코나이를 통하여서 실시간으로 베이징의 인포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결제 내역과 카카오 주식회사 카드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이름 석자와 민감 정보와 개인 정보가 private information is going to be revealed. Why you're not
humiliating. What are you doing? Aren't you be shameful? 지금 반려견이랑 놀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멘토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종찬 국정원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명심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며 대한민국의 속국이었던 화산족 13억 중국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호주 한국국 ASIO가 밝힌 Chinese Puppetry Strategy에 농락당하지 말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육해공군과 HID와 특수부대와 대한민국의 DMZ에서 24시간을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종찬 국정원장과 미국 국무부와 유엔연합군 안에 있었던 신부와 수녀와 천주교와 캐톨릭 철치 산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을 공중분해 시켰던 막을 수 있었던 IMF가 외환은행 직원 한 명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만이 아니라 바로 원 캐톨릭 때문임을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로마 교황청과 신부와 수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연옥의 교리, 내가 사채업을 하든 성매매를 하든 매춘을 하든 남을 속여서 재산을 얻더라도 타국의 영토와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부자가 됐더라도 사망 후에 가족들이 재산을 갖다 바치면 죄인이 죄인한테 고해성사를 해서 재산을 바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 교리 때문에 전 세계의 시드니 땅을 비롯하여서 론 캐톨릭이 조지타운 로스쿨을 비롯하여서 트럼프가 그렇게 막고 싶어하던 딥스테이트가 캐톨릭 처치입니다. 왜 천주교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안보를 맡기며 왜 그들의 고위직을 차지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켰던 방첩센터장은 국힘에서 대한민국의 진보당 강성인을 맡기 위해 나왔으나 비례대표에 껴주지도 않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낙선됐는데 왜 영국의 와윅 유니버시티에서 김대중 정신을 받들어 박사 논문을 쓴 박선원, 이회영 대장과 김대중 대장과 대우 유토피아는 그 책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IMF를 일으킨 주범이 단순히 미국 국무부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시민들 중에 있는 것입니까? 이종찬 국정원장도 이미 80대고 먹을 만큼 먹을고 부자입니다. 대체 누가 누렸고 무엇이 누렸습니까? 노태학 천주교, 문재인 천주교, IMF 때 공중분해 되어서 30개가 넘는 대기업을 팔아 가장 부자가 되는 한화 김승현 천주교. 아주 명백합니다. 첫째, 선관위, 중앙선관위, 정보일개 5팀, 전산 서버 압수수색. 대통령께서 노력하실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미 4년, 8년 넘어 자기 재산과 자기 시간과 자기 인생을 바쳐서 다 밝혀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치동, 경남, 압구정, 대치동의 일타 검사들,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풍산그룹, 전경련 무엇 하십니까? 나라를 잃고 국방을 잃고 그 다음에 지금 방산을 파는 대우유토피아 하나방산, 너희들이 어코스랑 유럽 가서 군수물자를 팔면 이 나라가 위험해졌을 때 3배, 5배, 10배 국민들 월급으로 사와야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라고요?
들으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김앤장 전 국민 잘 들으세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률과 정책으로 우리들의 기업 활동과 우리들의 의식주가 제한을 받는단 말입니다. 대단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대체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에코노믹 포럼과 딥 스테이트, 캐톨릭 처치스 왜 그들이 두렵습니까? 그들의 호흡도, 여기 있는 모든 운전하는 사람들의 호흡도 창조주 앞에 심판받아야 할 두렵고 떨리는 존귀한 사람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군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때 국방과 안보는 국정원과 국방부와 육해공군 특수부대가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여권으로 세계 여행을 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모든 남녀노소 태아 포함 사람들이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It's called responsible citizenship. 미국의 보수주의 채널 Voice of America VOA에서 Heritage Foundation 50년 됐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2000개입니다. 대한민국 SK 최태원 회장님 아버지께서 하셨던 최종현 학술원 현대 아산에서 하는 아산나눔재단 국방일보 다 봤습니다. 영국에는 RUSI라고 합니다. 호주는 안보국 국제전략연구소에서 하는 ASPI라고 합니다. 왜 나토와 유럽이 군수물자가 있는데도 군수물자를 그렇게 사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는 왜 국민들한테 밝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북한 영토를 과연 국제사회에서 다 남한과 북한 Korean citizen들한테 줄 것 같습니까? 10년 전에서 외교부랑 안보국에서 대체 어떤 결정들이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탈북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Internationally, by the international law. 우리나라의 영토가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영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안타깝지만 할아버지가 연쇄살인마 출신 김성주이십니다. 고려연맹제 좋아하는 경기동부연합 성남국제 BJ파 잘 들으세요. 고려연맹제를 하고 싶으면 광개토 대왕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일 텐데 고려 영토를 다 닫겠습니다. 중국에 평양 고구려는요 평양의 그 수도를 만주 중국 윤영성에서 천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북한은 기자조선 평양이 아니라 평양의 정치인들의 역사인식은 일제 치하의 식민지 사관입니다. 좌파가 좋아하는 게 고려 연방제지요? 김대중 정신이지요? 그럼 되묻습니다. 이재명이 시장할 때 강제로 지나가는 성남 여성을 경찰들이 세네가 붙어서 지금으로 치면 조직 스토킹, 성추행, 강제 스토킹 그리고 정신병원에 넣었지요? 성남시 휴엠병원 찾아보니까 구글에 성남시 휴엠병원의 의사가 천주교 정신병동 출신이시더군요. 노태학 선관위 찾아보니까 천주교 회원이시고요. 문장도 천주교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천주교에 있는 신부수녀님들은 생명이 자기 겁니까? 건강이 자기 겁니까? 영혼육이 자기 겁니까?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자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빌려준 자리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 자식의 미래에 흠이 될까봐 나서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대치동, 압구정, 청담동, 도곡동 묻습니다. 광장 변호사들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나라와 국방을 잃고 나면
여권 가지고 해외 나가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유럽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을 K컬처로 대접하고 대우해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나라에 힘이 없어졌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데이팅 앱하고 마약하고 클럽 가고 술 먹고 깔깔대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성형하고 마사지 샵 가고 그런 거 할 때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 군인들이 자꾸 여성들이 강제로 우리도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된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HIV, UDU, 대한민국 육해공군 특수부대 애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우와 멋있다 근육이네 이 소리 하지 말고 정말 그게 버틸 수 있는 훈련인지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강철부대 3 만들어서 국방 방산 팔고 방위사업청 왜 주식회사 코나이 수사 안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출되어서 사업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24시간 중에 자신의 의식주와 시간을 스트레스를 받는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게 확실시된 업체들을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수사하라! 왜 주식회사 코나이의 자회사들이 부산의 동백택시와 지방의 재정을 받아서 어플리케이션 자본을 받고 있냔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딱 2가지만 요구합니다. 첫째, 중앙선관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 1개 5명 명단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한지 직접 찾아보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영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주식회사 코나이 찾아보세요. 성남시민 여성 김사랑씨 강제 입원시킨 성남시 휴엠병원 검색하면 천주교 바로 나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하나방산 방위사업청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기를 팔아서 5조 10조 벌고 나중에 100조를 들여서 군인들 생명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월급 다시 걷어서 금모으기 운동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유럽이랑 어커스가 지금 방산을 사들이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외교부에 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버드, MIT, 옥스퍼드, 캠브리지 장난합니까? 호주도 지금 전국이 노동당으로 진중으로 국회의원들 싹 다 바뀌었는데 미국이 안보국의 MI6한테 최선을 다해서 알려줬습니다. 영국 국민들 개인정보 실시간으로 다 해킹됐다고. 선거인들조차. 근데 결과가 미국이 우려하던 대로 다 됐죠.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일하는 남녀노소에게 알립니다. I will ask you, who created the Chinese language? 너희가 쓰는 중국어 누가 만들었니? 중국어 갑골문자 누가 만들었니? 중국인들! 너희는 너희 나라 언어를 너희 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니라. 언어가 없는 민족이 바로 지금의 화산족입니다. 그런데 대체 자기 나라 언어도 만들지 못한 중국 따위에게 어찌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고려연망제를 추진하려는 남녀노소에게 묻습니다. 당장 고려의 역사와 문화와 영토를 다 뺏겼는데 무슨 고려연방제를 합니까? 김대중 정신? 대한민국의 안보국 직원들 3,000명을 공중분해시킨 게 김대중 정신입니까?
일하셨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중국이 무섭고 북한도 무서워서 어디다 하다 무국적자로 살아오신 것입니까? 이 나라의 역사는 9,000년이 넘으며 미국의 역사는 300년 미만이며 영국의 역사는 1,000년 미만이며 중국의 역사는 5,000년이 안 됩니다. 대체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얼싸! 각성해라! 깨어내라! 진짜 대한민국 군인들의 생명과 재산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익을 생각하는 게 누군지 윤석열 대통령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릎을 꿇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멘토는 이종찬 국정원장도 아니고 로마 교원장도 아니고 전주교 신부 수녀도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입니다. 코스 안무도 다 무너졌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파이브아이스를 의지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방산으로 군수물자 10조 팔아서 나중에 100조 1000조 가지고 대한민국 군인들 생명 지키기 위해 그때 외국에서 무기 사올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선거의 전산 서버를 수사하는 그 쉬운 명령 내리셔서 이 나라의 역사의 영웅이 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주권과 가치를 위해서 안보국가 외교부와 국방부를 재건하는 진짜 대한민국 여권의 리더가 되실 것입니까? 선택하십시오. 하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사업과 돈 버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생명과 재산과 타이틀을 내려놓으며 대통령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가 영부인님의 인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자 손녀랑 자식들이 아니라 두 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아시냔 말입니다. 제게 주신 창조주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촉칙발의 풍전등화입니다. 왜 북한의 군인들이 TMZ에서 가로등을 끄고 우리나라 군복으로 훈련을 하고 있냔 말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나라를 살리십시오. 맞습니다. 이제 모든 선택과 책임은 창조주가 준 그 권한 대통령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직접 창조주께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제 많은 끝장이 함께해줍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요. 회사는 이제 강남에 있는데 제가 퇴근하고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거 참석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오늘 두 번째고 토요일이 첫 번째인데 참 저도 대단한 용기를 냈네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참
정말 너무나도 통탄스럽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결과예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본투표에서는 135대 110으로 국민의힘이 이겼거든요. 근데 사전투표는 42대 200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윤석열은 부정선거 수사야! 부정선거 수사야! 부정선거 수사야!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죠? 선관위 채용 비리 봤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윤석열은 선관위 채용 비리 수사하라! 채용 비리 수사하라! 채용 비리 수사하라! 제가 잠을 못 자요. 제가 요새 내가 지금 그 2020년도 총선부터 지금까지 국회가 해온 것들을 보세요. 온가지 떼법과 포퓰리즘과 돈 뿌리기와 진짜 이상한 법들만 몰아치고 거부권 계속 쓰고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정부입니까? 나 진짜 이게 3년 이게 4년 더 간다고요? 말이 안 돼요. 나 이거 네. 맞아. 제가 시간 별로 없지만은 제가 그 선거 그 4.10 총선 전에 저 피켓 들고 지역에서 돌아다녔어요. 저 혼자. 이재명, 조국, 김준혁, 양문석 그 새끼들이 사람이니까 개새끼들 씨발놈들 사람들이야. 나 진짜 나 그 새끼들 다 당선된 거 보고서 나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정말 내가 우라통이 터지고 심장이 터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 나 회사에서도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나 내가 어떻게 하면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혹시 뭐 이렇게 뭐 유튜브로 보시는 저랑 비슷한 처지인 분들 있으면은 용기 내시고 나와주시고요. 저희와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윤석열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감사합니다. 정말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정적으로 하셔서 저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방송이 전달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메시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나와주십시오. 확인이 안 되면은 토요일 나와주세요. 저희와 같이 외쳐봅시다. 행동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행동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이거 바로잡지 못하면은 영원히 좌파집권하고 중국 속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 가지고 나와주세요. 용기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젊은 친구가 나오는데 지표도 일부 들어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블랙시 동지들 편하게 한 번씩 천상님, 알렉스님 준비하세요. 청년 맥가입이라고 합니다. 저도 방금 저희 청년 연사분께서 하신 말처럼 범죄자 새끼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다 앉아있냐! 열받아서 잠도 안 오고 물건을 보는 들이 다 족족들이 다 깨부시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화가 하나도 안 풀립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이번 선거에 주범들이 당연히 선관위지만 공범들이 또한 문제임을 다 알 것입니다. 그 공범은
1차적으로는 자기 믿고 책임지고 사전투표 안심하고 하라고 했던 한동훈이라는 작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공범으로 처단해야 될 것이며 대통령실에서 짱 박혀서 앉아있고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는 대통령이라는 작자 뭐하는 겁니까? 대통령도 공범이니까 부정선거 수사 안 하면은 공범이 맞지 않습니까? 구호 한 번만 재창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공범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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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장을 하면 공범입니다. 제가 정말로 열이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방금 전 그분보다 연사분보다 더 욕을 잘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욕한다고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민노총처럼 강목 쇠파이프 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 혼자만 욕할 수가 없어서 슬픕니다. 기분 같아서는 그 정도 해줘도 화가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마이크를 안 주며 말할 게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니까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팩트는 얘기를 하면 그 자체로 힘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크게 소리칠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이 조근조근히 말해도 다 그게 저주처럼 무섭게 범죄 세력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역사와 그리고 미래 예측, 예언 입장에서 당신의 미래를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한말 벌써 답을 얘기해버렸는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일 암울했던 데가 언제입니까? 구한말 일제 나라의 국권이 넘어갔던 그때 아닐까? 지금은 어디에 넘어가기 직전입니까?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시는 분 있고 중국이라고 하시는 분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 주사파라고 해서 북한에 국권 넘겨주면서 한국에서 더러운 카르텔 사업 벌려놓던 그런 주사파 그리고 그런 세력들 잡범 그리고 매국노 세력들이 이번에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선거 결과로 국민들을 능멸하고 국권을 늑탈하는 이런 악마 짓거리 윤 대통령 당신이 침묵하고서도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암울했던 구한말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정확히 대통령 두 사람이 운명이 역사적인 두 인물과 겹쳐 보이는데 영어로 오버랩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는 평행 우주 이론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작자가 했던 게 모든 나라와 외교를 스스로 망치면서 나라는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그 작자는 별명이 문선대원군이었습니다. 문재인 개새끼 맞지 않습니까? 그놈의 문선대원군을 이어서 등극한 윤석열을
문성열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덮으면 문성열 아니야! 그런데 문선대원군의 이름을 그때 권력을 이은 자가 누굽니까? 구한말 때 고종 황제가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대한 제국이라고 뭔가 황제 가오도 잡고 그랬는데 잘된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고종 황제는 제국주의 코스프레밖에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윤석열도 외교 성과 자랑하고 어디 뭐 코스프레 잘하는 척을 엄청나게 척을 많이 하는데 경제 형편 나아진 거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범죄 처단 없이 부정선거 척결 없으면 고종 황제처럼 대한민국 국권 망칠 뿐이다. 감사합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한 번만 이어가고 그 다음에 천찬호 동지의 구호로 여러분의 열기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자, 전세계 TV 나오세요. 자, 정말 우리 우파 부정선거운동에서 정말 수고하고 계신 분이고 민경TV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원방송. 자, 네, 사람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세계TV 운영자 민경욱TV 여러 운영자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더 크게 박수! 이 목소리가 윤석열에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부정선거인 줄 알겠죠? 왜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져가지고 부정선거인 줄 안 거예요? 아니면은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안 거예요? 여기 경찰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경찰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전투표 투표율이 본투표 투표율보다 더 많은 지역이 서울에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425대 400 똑바로 425대 뭐 빵이 말이 돼요. 이거는 천산학자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성만 나온 줄 아세요? 경기도에 여러분들 딱 500 똑바로 599대 빵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본투표 투표율이 서브로 계속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명 자 여러분들 1시간 투표하면 한 1000명 투표했다. 2시간 투표하면 500명 되면 돼요 안 돼요? 1시간 투표했는데 1000명 됐다. 3시간 투표했는데 10명 되면 돼요 안 돼요? 1시간 투표한 다음에 2시간째 투표할 때 2000명 되고 3000명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관위 서버에 갑자기 투표율 숫자가 올라가다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빵! 또 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이 돼요? 경찰분들 생각을 해보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졌다고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면 증거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공명선거면. 근데 지금 공명선거가 아닌 여러 증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집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꿈쩍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제가 여기 왜 나왔는가?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된 나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 나라, 거짓된 나라, 450
425대 빵이 나오는데 야 그거 의심하지 마 그냥 믿어. 아니 동기학적으로 안 맞는데요. 아니야 성관위에서 말하면 그냥 믿어. 이렇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래요? 그렇게 가르칠래요?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부정선거 증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들 성관위는 계속 자기들만 믿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어달라고 하다가 어저께 그저께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어저께 그저께 조영비리가 터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영비리를 저질렀는지 거의 대부분의 수많은 성관위 직원들이 세자 책봉이라고 하면서 조영비리를 저지른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 선관위가 공명선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당연히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마터 선관위를 따라오시면 선관위를 수사하라. 선관위를 수사하라. 저기 윤석열 바라보면 선관위를 수사하라.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유튜브 여러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댓글들이 어떤 댓글들이 요즘에 많이 달리느냐. 윤석열이 불악치 같다는 댓글이 많이 달려요. 윤석열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저 서울대 나온 저 사람이 모르겠냐 이거예요.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데 425대 빵 서브가 빵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윤석열이 한두 분이 모를까요? 한두 분이 모를까요? 한두 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신이 나온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그거를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알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놈은 어떤 놈? 그놈은 어떤 놈? 그놈은 그런 놈입니다. 그러면 자 윤석열도 알까요 모를까요? 윤석열 참모진도 모를까요 알까요? 경찰분도 솔직히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경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볼리비아에서는요 부정선거 증거가 들어왔을 때 경찰분들이 우리 시민분들을 도와줘서 혁명이 성공되어지게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대통령이 해외로 추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작은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숫자면은요 많은 숫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로마 제국을 뒤집은 기독교가 120명으로부터 출마했습니다. 여기 거의 120명 정도 더 넘게 유튜브까지 합하면 몇만 명이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00만 명이 여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정의 증거를 여러분들 가만히 두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중동의 휘하에 여러분들 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휘하에 살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 함성 박사 발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거짓을 향하여 전 수사라고 이야기 안합니다. 아무리 수사라고 해봤자 저거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손가락으로 자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주로 가르쳐 주십시오. 자 거짓의 얼굴을 향해 그냥 함성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우와 하면서 거짓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잠깐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면 자 다시 목 장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마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수사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수사를 안 한다, 나는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윤석열 프락시설이 댓글로 막 엄청 달리는데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아마 안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막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가 거짓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잘 되든 안 되든 만약에 부정선거를 수사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역사의 대역죄인이 될 겁니다. 역사의 대역죄인. 이승만 대통령 얘기만 하고 오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다음에 작년 정부가 들어선 거 아세요? 작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조폭들이 활개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조폭들이 활개치게 되어졌을 때 수많은 상인들이 돈을 뜯기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뜯기게 되어졌을 때 누가 일어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서 조폭을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정재를 사형시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상인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 우리 후손들이 잘 되려면 선관위 저 거짓된 세력들 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싹 쓸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박정희 대통령 같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앞으로 기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 시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들은 비겁해서 나라 못 살려요. 우리가 살려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만 더 여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러 문재인 선거 때도 정말 입수였고 또 코로나 시즌 때도 많이 입수신 거 제가 압니다. 부정선거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외쳐온 걸 압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꿈쩍도 안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 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제가 용산에서 시위를 한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지금 한 9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래도 제가 할 때보다는 사람이 참 많이 모여서 고무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는요, 이걸 뿌리 뽑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가 그냥 베네수엘라 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내버려 둘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자, 사전 투표하면 폐지하라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 폐지하라! 사전 투표 폐지하라! 사전 투표 폐지하라! 자, 윤석열 대통령 민주의 소리가 들립니까? 윤석열 대통령 귀를 열고 민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만약 이 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한다면 당신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당장 수사하라! 부정선거 부정선거 조작선거 조작선거 네,
이렇게 민주의 함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듣고 반드시 수사하십시오. 이걸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수백 번 민초들이 경고하고 수천 번은 했죠. 지난 4년간 저희 지금 대자뷰입니다. 4.10이 아니라 4.15 총선 대자뷰가 지금 4.10이라서 나중에 늦게 알게 되신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싸우면 좋지만 여기 대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 한 절반 이상은 4.15 부정선거부터 다 아실 거예요. 이 부정선거 문제를 내버려두고 우선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내버려두면요 무슨 한동훈이 나왔다 누가 나왔다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선거 못 이겨요. 어차피 선거 못 이겨요. 지금은 국민 모두가 오로지 이 부정선거 하나에 깃발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자! 이기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북 세력, 과거에 이런 운동권 세력을 보면은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밑에 지하 조직이라 그러죠. 거기서 이미 북한 쪽에서부터 자금이 들어가서 지원이 됐고 그 자금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부들을 길러내고 그 간부들이 이제 선동을 해서 거기서부터 밑에 대학생 조직이 키워졌던 것인데 우파는 그런 지하 조직이라는 게 없죠, 사실은. 우리가 그럼 좌파 종북 세력들하고 똑같이 그 지하 조직을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젊은 세력이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세력,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세력은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자각을 하고 교회에서 그렇다면은 목사님들께서 이거를 주님의 종들께서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의 종들께서 일어나서 교회에서 외치셔야 되고 돈 같은 거 없어도 아무 대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젊은 세력은 청년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사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죠. 왜냐면은 이거를 정치 얘기를 하면은 정치색에 띄는 목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불출동 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회에 대한 비리와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어떤 정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죄악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게 사실은 민주당이에요. 좌파 세력들이 죄악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죠.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는 그 목사님들이 그거 얘기를 안 해요. 왜? 목사님 지탄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헤롯 그 일가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행동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 색깔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밝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입시라든가 혹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정말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스펙을 쌓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그 자리마다 그 찬스마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 자녀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올바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에도 밀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직장 또한 그렇게 밤낮을 살아가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노력해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한 자리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녀가 어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그 기회마저 잃어버린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왜 부모들이 분노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한 그 당사자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부정선거에 지금 나와서 보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막상 이 나라를 짊어지고 책임져야 될 젊은 세대들이 정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태호 특검 이런 거는 외치고 있지만 왜 선관위의 채용 비리에 대한 특검을 외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왜 입시 비리에 대한 특검을 외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국처럼 징역 2년이 확정된 그 자를 왜 구속을 시키지 않고 이대로 놔두냐 이것이에요. 일반 사람 같으면 가만히 놔뒀겠어요? 바로 구속됐죠. 그리고 이재명 같이 지금 비리의 온상이고 완전히 범죄 종합선물센터잖아요. 이런 사람들 왜 재판이 이렇게 느리냔 말이에요.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법에 대한 정의가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댓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교회가 답이고 목사님들이 깨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지금 진정한 크리스천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으시려는 분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마다 다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3.1 운동도 네.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요. 자기의 이득과 관계없이 희생을 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그 정의를 이뤄낸다는 거. 자, 좌파 세력의 저 선동이 그 옛날에 주사파, 운동권 그들의 그 선동이 먹힐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악한 거는 선동하기가 쉽습니다. 젊은 층에 악한 거는 악한 게 달콤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감정을 자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한 세력은 걔네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뭐 지하 조직을 구성을 하고 뭐 감정을 일으켜서 젊은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 힘들어요, 힘들어. 원래 악한 놈들이 그런 거를 잘하는 그런 거에 먹히는 법이지. 선한 세력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에 이 선한 그 정의감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파워, 영적인 그 어떤 감동과 젊은이들의 용기를 정의감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 외쳐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외쳐 주시면은 젊은이들이 그 감동을 받고 일어난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